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박사장이 투자로 본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시간을 가져보자 하는데요,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박사장처럼 완전히 안다는 전제 하에서 실천 사례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사장은 이 투자자로서 돈을 번 노하우를 어떻게 했냐면,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전문 지식이 승패를 정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전문 지식이 뭡니까? 전문 지식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책이나 세미나 또는 수많은 경제신문을 보면서 연습을 해야 되겠죠. 특히 거기에는 미국 국채라든지 또는 채권이라든지 한국 채권이요, 그 다음에 금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면, 경제신문을 보면서요, 경제신문을 보면 이 돈이 보이는데요, 오늘 2011년 오늘 11월 16일자 이런 기사등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가 금리가 벌써 7% 이상 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육박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제를 보는 측면에서 볼 때 이 금리는 무엇과 연관되어지죠? 금리는 환율과 연관되어지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달러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즉 화폐 자산이죠. 화폐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유로화 가치, 그죠? 유로화가 떨어지고 원화가 떨어지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 현재 유럽에 있는,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이 유럽 내에 있는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나라가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어때요?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 나라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금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IMF 때 달러가 800원 하던 것이 1,700원까지 올라가는, 그죠? 1달러당. 이런 현상하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발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전문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채권, 부동산, 유가, 환율, 금리라고 하는 이 경제 변수를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경제신문을 보면서 적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상이죠. 여기까지가 뭐냐면 내용이죠, 내용.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분석. 왜 이런 내용이 나왔냐? 첫 번째는 유럽에 있는 남유럽 국가, 특히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이 어때요? 제조는 별로 없고, 그죠? 소비만 많이 하게 되고, 관광 수입으로 소득을 창출했던 그 나라들이 관광 소득이 적어지면서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온 돈은 얼마 없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가정경제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적용할 때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문제가 오면 안 되겠죠. 그게 가족이 부도나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자로서 돈을 번 노하우의 가장 첫 번째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저축이 우선이라는 거죠. 저축이 없으면 종잣돈이 어려우니까. 그럼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투자를 하려면 먼저 투자하기 전에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 지식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유가든 환율이든 금리든 6가지 경제 변수를 가지고 열심히 매일매일 이 경제신문을 보면서 돈을 버는 흐름의 통찰력을 그러면 길러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장의 흐름을 잘 읽는 능력이죠. 시장의 흐름을 못 읽으면 어렵습니다. 지금 근데 한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세계 경제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면밀하게 얘기해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세계 경제에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같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근데 한국이라 보세요. 한국은 지금 현재 금리가 3.25% 정도 하고 있습니다. 3.25% 정도 하는데 이번에 한국 금리를 올리고 싶었는데 못 올렸죠. 왜? 유럽 경제가 저렇게 힘든데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떤 얘기가 발생하냐면 도박에 가깝다는 거죠. 왜? 금리가 올라가면 뭐가 문제 낸다 그랬죠, 제가?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많이 빌린 대출자가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얼마냐? 820조예요, 820조. 가계부채가.
820조. 인당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가계부채가. 굉장히 지금 한국도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예를 들어 콜금리 자체가 4% 5%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한국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금리가 7%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대출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은행은 여기다 예대채 마진 2.5%를 붙이거든요. 그럼 이탈리아에서 돈을 빌리고 간 사람들은 대부분 10%짜리 이상의 금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완전히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죠. 왜 이탈리아가 그냥 화폐 가치만 올라간 상태고 실물에서 완전 죽어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는 건 우리나라 IMF 상황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경제가 저렇게 어려우니까 실물 자산이 굉장히 유럽보다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 그다음 한국 문제는 그래도 한국은 금리가 3.25%고 세계에서 그래도 한국하고 중국은 아직 괜찮구나. 근데 저희가 그랬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를 볼 때 우리가 10년 정도 준비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세계 경제는 어떻게 그림을 보냐면 과거에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을 보더라도 저금리의 저성장일 때 2만 불에서 3만 불 가는 시점이 가장 최고의 고도로 성장을 하고 가장 많은 자금이 쌓일 때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돈을 못 벌면 어렵다. 3만 불 넘어가면 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빨리 내 집 마련을 해라. 먼저 우선순위로 내 집을 먼저 사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빨리 여러분들이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니즈로 살아. 원투로 살지 말고 니즈로 살아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축을 많이 해서 빨리 종잣돈을 만들어가지고 투자성 지출에 계속 자산을 늘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셔야 됩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왜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목표를 딱 마스터 플랜 짜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를 얼마를 목표로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목표로 하고 이렇게 마스터 플랜 짜려고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가면서 가시는데 그냥 말로만 가면 안 되니까. 왜냐면 시너지 효과가 올리되잖아요. 종잣돈을 가지고 저축한 돈을 가지고 종잣돈을 모았으면 종잣돈 모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지식을 쌓아서 주식, 채권, 부동산, 유가, 환율, 금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식, 채권, 부동산, 유가, 환율, 금리. 이 투자자는 6가지 변수를 아주 외워야 됩니다. 외우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매일매일 이 정보를 갖다가 신문을 통해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오늘은 또 어떤 기사가 나오고 그럼 어떤 기사가 나오면 그 기사 가지고 나는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폭등할 것이 예상되어지면 실물 자산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금리가 안정권에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금리가 저금리 상태에서 유지될 거다. 그러면은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환율이 달러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 예상되면 어때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화폐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될 거고, 달러 가치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지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실물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반대적인 논리다 이게. 지금 유로화가 떨어지고 있죠. 왜? 달러는 상승하고 있고 유로화는 떨어지고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금리는 폭등하고 있으니까. 결국 뭐냐면 세계 경제는 지금 유럽 문제는 한국의 IMF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 내용인 2011년 10월 16일자 이탈리아 금리가 폭등한 걸 보면서 이제 투자를 굉장히 중요히 생각해야 되고 이제 10년 정도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잘 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잘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2020년 이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 이유를.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사실 요새는요, 이 다우지수가 하루에도 막 200포인트 폭락을 했다, 어떨 때 300포인트 폭등했다가 너무나 변동폭이 심해요. 그만큼 뭐냐면 경제가 어수선하다는 거죠. 어수선하고 이 경제 흐름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투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되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해야 되고요. 특히 이럴 때 정말로 이 투자를 할 때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좀 길게 보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창출해가면서 저희가 부동산 시장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변수 6가지 상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돈 불리는 능력 쪽의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안정적인 수익률, 그 다음에 우량자산, 이 우량자산을 투자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갈고 닦고 연말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특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이 올스쿨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완전히 또 보고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아주 그냥 눈에 입으로 이 말이 말이죠. 아주 숫달이 될 정도로 돼야 돼요. 그래서 바로메타는 뭐냐? 금리와 채권이다. 특히 채권 중에서 뭐냐? 미국 국채.
미국 국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미국 국채의 가격에 따라서 세상 시장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에 따라서 원화 가치와 유로 가치, 엔화 가치 이런 것들 변동이 심하고, 그다음에 실물 자산의 가치가 심하고, 그에 따라서 결국 환율의 문제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흐름이 바뀌고, 한국 경제 흐름이 바뀌고, 산업의 경제의 흐름이 바뀌면서 기업 가치도 영향을 엄청나게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장은 그냥 하루아침에 박대리가 박사장 된 게 아니죠. 17년, 18년 동안 되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실전을 통해서 실제 액션을 했다는 것이죠. 박사장의 지론이 뭡니까? 박사의 지론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성공하는 방법은 성공 방정식이 있다라는 거. 5가지, 그죠? people이라고 그랬죠. people. 첫 번째 뭡니까? professional. 두 번째 imitation. 성공한 자를 모방하고.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실천. 그죠? 액션이고. 마지막 타인 사람과 나눔이라고 그랬죠. 이거와 부동산 시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부동산 관점에서 세 가지 자전거죠. 메인 잡에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세컨 잡을 통해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겁니다. 이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할 때 자산이 증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서 10년, 15년 잘 준비하면 여러분들도 이 박사님 투자로서 돈 번 노하우를 그대로 답습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박사님처럼 충분히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양식을 저희가 드리는데, 경제심을 보면서 돈을 보인다는 이 핵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분석하고 나는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해 나가면서 보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쌓이고 쌓일 때 나중에는 경제를 보는 큰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식, 채권, 부동산, 유가환율, 금리나 경제 변수를 보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속에 정말 돈을 버는 통찰력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좋은 시간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